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낯선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가벼운 농담으로 덮어버리거나 도덕적인 잣대로 애써 억누르려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잠든 깊은 밤, 세상의 소음이 먹고 누구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 내면의 그 목소리는 조용히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여과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 원초적인 욕망. 이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점잖은 대화에서 나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이나 성적인 끌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에 존재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통제, 복종, 그리고 수치심과 환상,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정신의 이 어두운 측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현상에 성적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결코 악한 것이나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훨씬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를 우리 자신의 일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성적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그림자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덮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 집착이나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영문 모를 감정적 무감각,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 그리고 아무리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적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성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못됐다, 더럽다, 위험하다, 혹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배워온 우리 성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스스로 부정했던 욕망, 마음속 깊이 묻어버린 경험, 스스로를 심판했던 환상, 그리고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신의 지하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다른 모든 부분들처럼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에게 욕망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괜히 날카롭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진정한 친밀감이 두려워 의미 없는 만남만을 반복해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싶거나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이면서 그런 자신을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마치 연기해야 할 역할처럼 착각하거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쁘게 삶의 그 어떤 것에서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능장애라는 이름표를 붙이겠죠. 하지만 칼 융은 그것이 기능장애가 아니라 단절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분열된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했던 부분, 병들었다거나 죄악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분이 당신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단순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즉 당신에게로 돌아오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성적 그림자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억압이 왜곡으로 변하고 수치심이 집착으로 자라나며 사랑받지 못한 자아가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성적 에너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깊은 갈망이며 우리 인간성의 가장 정직한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영적인 수행을 할 때도, 심지어 가장 사적인 생각 속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 즉 선량한 사람, 순결한 사람, 깨달은 사람, 정서적으로 치유된, 정신적으로 진화한,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나라는 가면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단단히 가둬둡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림자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그림자는 우리 삶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상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을 떨게 만드는 생생한 꿈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패턴 속에서, 그리고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는 죄책감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너무 많이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조용한 공포 속에도 그림자는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그림자가 항상 시끄러운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깊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완전한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 단절감은 너무나 미묘해서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역 감퇴라고 부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나이가 들어 성숙해진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 슬픔입니다. 한 번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내면의 부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입니다. 언어로 표현될 기회조차 없었던 욕망, 머무를 곳을 찾지 못했던 끌림, 그리고 항상 과하다고 억눌려야만 했던 생명의 힘에 대한 슬픔입니다. 융은 그림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며 안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두렵지만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무분별하게 따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충동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어떤 잠든 부분을 깨우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성적 그림자라는 어두운 심연 밑바닥에는 사실 신성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을 향한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갈망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적, 그리고 영혼의 차원에서의 진정한 통합을 향한 갈망입니다. 당신의 성적 그림자는 당신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각나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마침내 그 잃어버렸던 조각들을 되찾아 온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허한 환상이나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정직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내 욕망의 어떤 부분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는가?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왔는가? 이 질문이 바로 단단한 껍질에 첫 균열을 내는 시작점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성적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당신의 잃어버린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숨기도록 배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종교, 혹은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조각내며 내면의 벽을 쌓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라는 지하 세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기제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기능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묻힌 부분이 바로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분열 과정은 종종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욕망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본능, 자기표현, 연약함, 그리고 통제와 같은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를 느꼈을 때 만약 그 에너지가 수치심이나 처벌 혹은 무거운 침묵과 마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대로 잘려나가게 됩니다.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내 안에 이 부분은 안전하지 않아. 내 안에 이 부분은 나쁜 거야. 내 안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숨겨야만 해.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것은 왜곡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형태로 변이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에 묻힌 것은 무엇이든 결국 표면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순수한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강박, 그리고 투사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무의식은 논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강렬한 끌림과 혐오감, 환상과 불편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성적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했던 바로 그 부분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동시에 갈망하며 미워하고 또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 흩어진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덫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그 사람, 끌리면서도 동시에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 사람, 당신이 남몰래 질투하거나 조용히 경멸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은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성적인 반응에 있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억압해온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유로움인가? 지배력인가? 부드러움인가? 아니면 날 것 그대로의 결핍감인가? 죄책감 없는 쾌락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묻혀있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억압은 미덕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조각내는 분열로 이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절반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예에 바르게 미소 짓고 올바른 말을 하며 높은 감성 지능을 연기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더 세련되고 완벽해질수록 내면의 혼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침묵 속에서 아파하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욕망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갇히게 되고 더 깊이 숨을수록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잘 관리되며 이성적인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혼란스럽고 강박적이며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절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더 많이 단절될수록 그림자는 당신에게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좁은 통로이자 고통스러운 문이다. 깊은 우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문이 반대편에 바로 온전함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 특히 성적 그림자는 단순히 당신의 상처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살아있는 에너지, 당신의 생명력, 당신의 활기,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순수한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당신의 모든 잠재력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는 육체적인 소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적절해 보이기 위해, 적절하게 느끼기 위해, 적절한 것만을 원하기 위해 쏟아붓는 그 엄청난 노력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방종도, 통제도,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당신의 일부와 조용히 마주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내 안의 이 부분을 두려워하라고 배웠을까? 누가 나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는가? 만약 내가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닌 그저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렇게 통합은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도덕적으로 심판하지도 그렇다고 숭배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것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당신의 성적 에너지는 계속 조각난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어나오고 혼란과 죄책감, 자기 파괴, 그리고 침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고 의식의 비달애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주체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매 순간에 존재하는 현존으로, 공허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체화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를 쫓지 않게 됩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일부를 억누르지도 않게 됩니다. 당신은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하고 통합된 당신의 온전한 존재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융은 온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이란 정반대의 것들의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의 욕망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이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실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사이에서 계속 분열시킨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영원히 침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림자는 벽을 부수고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목소리로 거친 운명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직 부드럽게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그것이 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창의성 속에서,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잃어버렸던 생명의 불꽃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장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낯선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가벼운 농담으로 덮어버리거나 도덕적인 잣대로 애써 억누르려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잠든 깊은 밤, 세상의 소음이 먹고 누구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 내면의 그 목소리는 조용히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여과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 원초적인 욕망. 이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점잖은 대화에서 나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이나 성적인 끌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에 존재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통제, 복종, 그리고 수치심과 환상,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정신의 이 어두운 측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현상에 성적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결코 악한 것이나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훨씬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를 우리 자신의 일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성적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그림자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덮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 집착이나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영문 모를 감정적 무감각,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 그리고 아무리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적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성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못됐다, 더럽다, 위험하다, 혹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배워온 우리 성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스스로 부정했던 욕망, 마음속 깊이 묻어버린 경험, 스스로를 심판했던 환상, 그리고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신의 지하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다른 모든 부분들처럼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에게 욕망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괜히 날카롭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진정한 친밀감이 두려워 의미 없는 만남만을 반복해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싶거나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이면서 그런 자신을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마치 연기해야 할 역할처럼 착각하거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쁘게 삶의 그 어떤 것에서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능장애라는 이름표를 붙이겠죠. 하지만 칼융은 그것이 기능장애가 아니라 단절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분열된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했던 부분, 병들었다거나 죄악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분이 당신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단순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즉 당신에게로 돌아오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성적 그림자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억압이 왜곡으로 변하고 수치심이 집착으로 자라나며 사랑받지 못한 자아가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성적 에너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깊은 갈망이며 우리 인간성의 가장 정직한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영적인 수행을 할 때도, 심지어 가장 사적인 생각 속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 즉 선량한 사람, 순결한 사람, 깨달은 사람, 정서적으로 치유된, 정신적으로 진화한,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나라는 가면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단단히 가둬둡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림자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그림자는 우리 삶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상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을 떨게 만드는 생생한 꿈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패턴 속에서, 그리고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는 죄책감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너무 많이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조용한 공포 속에도 그림자는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그림자가 항상 시끄러운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깊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완전한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 단절감은 너무나 미묘해서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역 감퇴라고 부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나이가 들어 성숙해진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 슬픔입니다. 한 번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내면의 부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입니다. 언어로 표현될 기회조차 없었던 욕망, 머무를 곳을 찾지 못했던 끌림, 그리고 항상 과하다고 억눌려야만 했던 생명의 힘에 대한 슬픔입니다. 융은 그림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며 안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두렵지만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무분별하게 따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충동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어떤 잠든 부분을 깨우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성적 그림자라는 어두운 심연 밑바닥에는 사실 신성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을 향한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갈망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적, 그리고 영혼의 차원에서의 진정한 통합을 향한 갈망입니다. 당신의 성적 그림자는 당신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각나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마침내 그 잃어버렸던 조각들을 되찾아 온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허한 환상이나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정직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내 욕망의 어떤 부분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는가?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왔는가? 이 질문이 바로 단단한 껍질에 첫 균열을 내는 시작점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성적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당신의 잃어버린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숨기도록 배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종교, 혹은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조각내며 내면의 벽을 쌓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라는 지하 세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기제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기능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묻힌 부분이 바로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분열 과정은 종종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욕망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본능, 자기표현, 연약함, 그리고 통제와 같은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를 느꼈을 때 만약 그 에너지가 수치심이나 처벌 혹은 무거운 침묵과 마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대로 잘려나가게 됩니다.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내 안에 이 부분은 안전하지 않아. 내 안에 이 부분은 나쁜 거야. 내 안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숨겨야만 해.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것은 왜곡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형태로 변이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에 묻힌 것은 무엇이든
결국 표면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순수한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강박, 그리고 투사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무의식은 논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강렬한 끌림과 혐오감, 환상과 불편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성적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했던 바로 그 부분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동시에 갈망하며 미워하고 또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 흩어진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덫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그 사람, 끌리면서도 동시에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 사람, 당신이 남몰래 질투하거나 조용히 경멸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은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성적인 반응에 있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억압해온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유로움인가? 지배력인가? 부드러움인가? 아니면 날 것 그대로의 결핍감인가? 죄책감 없는 쾌락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묻혀있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억압은 미덕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조각내는 분열로 이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절반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예에 바르게 미소 짓고 올바른 말을 하며 높은 감성 지능을 연기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더 세련되고 완벽해질수록 내면의 혼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침묵 속에서 아파하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며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욕망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갇히게 되고 더 깊이 숨을수록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잘 관리되며 이성적인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혼란스럽고 강박적이며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절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로부터 더 많이 단절될수록 그림자는 당신에게 더 큰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좁은 통로이자 고통스러운 문이다. 깊은 우물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문이 반대편에 바로 온전함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 특히 성적 그림자는 단순히 당신의 상처가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당신의 살아있는 에너지, 당신의 생명력, 당신의 활기,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순수한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당신의 모든 잠재력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는 육체적인 소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적절해 보이기 위해, 적절하게 느끼기 위해, 적절한 것만을 원하기 위해 쏟아붓는 그 엄청난 노력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방종도, 통제도,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당신의 일부와 조용히 마주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내 안의 이 부분을 두려워하라고 배웠을까? 누가 나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는가? 만약 내가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억누르는 것도 아닌 그저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렇게 통합은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도덕적으로 심판하지도 그렇다고 숭배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것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당신의 성적 에너지는 계속 조각난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어나오고 혼란과 죄책감, 자기 파괴, 그리고 침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고 의식의 비달애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주체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매 순간에 존재하는 현존으로, 공허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체화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무언가를 쫓지 않게 됩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일부를 억누르지도 않게 됩니다. 당신은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하고 통합된 당신의 온전한 존재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융은 온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이란 정반대의 것들의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의 욕망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이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실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 사이에서 계속 분열시킨다면 당신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영원히 침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림자는 벽을 부수고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목소리로 거친 운명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직 부드럽게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그것이 말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어버리기 전에 말입니다. 당신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창의성 속에서, 당신의 영혼 속에서 그 잃어버렸던 생명의 불꽃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장 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낯선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가벼운 농담으로 덮어버리거나 도덕적인 잣대로 애써 억누르려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잠든 깊은 밤, 세상의 소음이 먹고 누구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
내면의 그 목소리는 조용히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여과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한 원초적인 욕망. 이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점잖은 대화에서 나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이나 성적인 끌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연에 존재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통제, 복종, 그리고 수치심과 환상,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 정신의 이 어두운 측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현상에 성적 그림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결코 악한 것이나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훨씬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를 우리 자신의 일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성적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그림자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덮쳐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 집착이나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관계의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영문 모를 감정적 무감각, 갑작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 그리고 아무리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적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성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못됐다, 더럽다, 위험하다, 혹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배워온 우리 성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스스로 부정했던 욕망, 마음속 깊이 묻어버린 경험, 스스로를 심판했던 환상, 그리고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우리 정신의 지하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다른 모든 부분들처럼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에게 욕망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 괜히 날카롭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진정한 친밀감이 두려워 의미 없는 만남만을 반복해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싶거나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이면서 그런 자신을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마치 연기해야 할 역할처럼 착각하거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쁘게 삶의 그 어떤 것에서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능장애라는 이름표를 붙이겠죠. 하지만 칼 융은 그것이 기능장애가 아니라 단절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그저 분열된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추방했던 부분, 병들었다거나 죄악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분이 당신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단순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즉 당신에게로 돌아오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성적 그림자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원초적인 본능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억압이 왜곡으로 변하고 수치심이 집착으로 자라나며 사랑받지 못한 자아가 위험한 존재로 변모하는 곳입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성적 에너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깊은 갈망이며
우리 인간성의 가장 정직한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을 때도, 영적인 수행을 할 때도, 심지어 가장 사적인 생각 속에서도 이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 즉 선량한 사람, 순결한 사람, 깨달은 사람, 정서적으로 치유된, 정신적으로 진화한, 도덕적으로 흠없는 완벽한 나라는 가면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단단히 가둬둡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림자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려고 애쓸수록 그림자는 우리 삶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상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을 떨게 만드는 생생한 꿈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패턴 속에서, 그리고 좋은 감정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는 죄책감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너무 많이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조용한 공포 속에도 그림자는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그림자가 항상 시끄러운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깊은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완전한 분리가 되어버리고 그 단절감은 너무나 미묘해서 오히려 정상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역 감퇴라고 부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나이가 들어 성숙해진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 슬픔입니다. 한 번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던 내면의 부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입니다. 언어로 표현될 기회조차 없었던 욕망, 머무를 곳을 찾지 못했던 끌림, 그리고 항상 과하다고 억눌려야만 했던 생명의 힘에 대한 슬픔입니다. 융은 그림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며 안으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두렵지만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무분별하게 따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충동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어떤 잠든 부분을 깨우려 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성적 그림자라는 어두운 심연 밑바닥에는 사실 신성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을 향한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갈망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적, 그리고 영혼의 차원에서의 진정한 통합을 향한 갈망입니다. 당신의 성적 그림자는 당신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각나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마침내 그 잃어버렸던 조각들을 되찾아 온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허한 환상이나 무조건적인 부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정직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내 욕망의 어떤 부분을 땅속 깊이 묻어버렸는가?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왔는가? 이 질문이 바로 단단한 껍질에 첫 균열을 내는 시작점입니다. 진실은 당신의 성적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당신의 잃어버린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숨기도록 배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종교, 혹은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조각내며 내면의 벽을 쌓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은 무의식이라는 지하 세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기제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기능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묻힌 부분이 바로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분열 과정은 종종 매우 빠르고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욕망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본능, 자기표현, 연약함, 그리고 통제와 같은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를 느꼈을 때 만약 그 에너지가 수치심이나 처벌 혹은 무거운 침묵과 마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대로 잘려나가게 됩니다. 아이는 배우게 됩니다. 내 안에 이 부분은 안전하지 않아. 내 안에 이 부분은 나쁜 거야. 내 안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숨겨야만 해. 그리고 이렇게 숨겨진 것은 왜곡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형태로 변이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에 묻힌 것은 무엇이든 결국 표면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순수한 형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강박, 그리고 투사라는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무의식은 논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이미지, 그리고 강렬한 끌림과 혐오감, 환상과 불편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성적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했던 바로 그 부분을 구현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동시에 갈망하며 미워하고 또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 흩어진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덫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그 사람, 끌리면서도 동시에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 사람, 당신이 남몰래 질투하거나 조용히 경멸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융은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성적인 반응에 있어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가 억압해온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유로움인가? 지배력인가? 부드러움인가? 아니면 날 것 그대로의 결핍감인가? 죄책감 없는 쾌락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원래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당신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묻혀있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억압은 미덕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조각내는 분열로 이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절반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예에 바르게 미소 짓고 올바른 말을 하며 높은 감성 지능을 연기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더 세련되고 완벽해질수록 내면의 혼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